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업법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끝났고, 9주차 하겠습니다. 원래 그 공중적계법과 이제 그 가맹점까지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습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공중 이제 상행위 중에서 공중적계법과 그다음 가맹점을 하고 이제 회사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회사편은 이제 주식회사, 한명합자, 유한 책임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다음 학기에 상법을 들었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너무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여러분 제가 많이 느꼈고 이제 기말고사는 좀 이제 패턴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낼 것 같아요. 너무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처럼만 이제 열심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음, 제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여러분도 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음, 화면을 좀 공유할게요. 자, 어, 이제 우리 이제 이 공중적계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공중적계업. 이 공중적계업은 여러분들 뭐 식당, 여관, 그다음 극장, 사우나, 이런 데 가면 우리 뭐 기존품을 맡기라 그런 말을 하시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사례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이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최근 들어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안정화된 A씨가 더위를 피해 1박 2일 동안 경기도에 있는 이제 콘도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을 분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한다는 이제 문구를 크게 띄어서 봤다 이 말이죠. 이제 콘도의 입구를 지나서 객실에 도착한 A씨는 보석 목걸이를 콘도 지배인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맡겼고 지배인은 이제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콘도의 숙박시설이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조명을 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사인적 금고 토리범이 이제 나타나서 통째로 뜯어갔습니다. 다음날 이제 보석 먹거리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크게 화를 내면서 콘도에 이제 배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콘도의 지배인 B는 보석 먹거리를 금고에 보관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을 최선을 다했다. 시간 장치도 다 했다. 그래서 A씨에게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지배인 B씨의 설명을 듣고서 지배인 B씨도 어쩔 수 없었던 도난 사건이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맡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맡겼습니다. 물건을 맡겼는데 대충 뭐그 관리한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이제 창고에 넣고 완전 방어를 했는데 걔가 뚫고 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 배상을 요구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다. 자, 그래서 논점이 고객으로 임치받은 물건 받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누가 공중적계업자가. 그래서 이 공중적계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여관에서 이제 많이 이용됐습니다. 이제 숙박업.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례 해결을 바로 보겠습니다. 상법이 2010년 11월 15일부터 이제 공중적객업자 주인들은 고객으로부터 임시받은 물건이 훼손되거나 매실된 것에 대한 공중적객업자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콘도의 회사에 대한 지배인, 이 사용자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이제 이 최선을 다했다. 이걸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의 이제 공중적기업자들이 책임을 많이 졌어요.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책임졌어요. 이렇게 불가항력이 뭐냐? 뭐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진이 나고 했을 때 뭐 신발을 분실하거나 그다음에 뭐 창고가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모든 걸 다 배상했어요. 그럼 이 공중적기업자의 책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음, 예, 이 법이 개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불가항력이란 말이 빠지고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 보관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걸 입증하면 책임이 문제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A가 책임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서 A가 책임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된다. 이거는 조금 이따. 자, 일단은 여러분, 공중제격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된다.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 때? A가 아니라 B가 입증했을 때, 아까 그거는 제가 지웠죠. 자, 그래서 이제 공중백계업이란 뭐냐? 극장, 여관, 이렇게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해서 거래를 영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중백계업자, 공중이 이용하는 이제 고객들이죠. 시설에 의해서 영업을 거래하는 자로서 영업이 제공되는 시설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적객업을 운영하는 주체, 상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이제 공중업자의 책임이죠. 책임.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임치하죠.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되죠. 물건이 훼손, 멸실되죠. 그래서 공중적객업자가 불가항력임을 증명 못하면 책임 부대했어. 이거 옛날 거, 옛날 거. 그죠? 음. 그래서 이제 면책 개시를 합니다. 강행 뭐 이거 맡기지 않았을 때 책임지지 않는 데는 면책 개시를 하죠. 이런 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에 의해서 당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면책돼 있죠. 아니 면책이 아니라 이제 그 뭐 기준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건 전부 다 뭐야? 아예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합의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임치받지 않는 물건에 대한 책임을 보시면 일단은 시설 내 휴대하고 공중업계자 또는 그 사용인의 가실 그 사용인은 누구야? 아까 지배 같은 사람의 가실 휴대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면책을 개시하죠. 특약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지만 면책 개시만으로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뭐 기존품을 맡기지 않았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 이건 뭐 이거 개시만 했다고 책임을 맡기지 않는다. 책임을 맡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시설내 그다음에 가실 그래서 이제 막지 않고 이제 두고 다니다가 만약에 잊어버렸다. 그럴 때는 뭐야? 왜 신발 기성품 같은 건 자기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안 맡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게시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화폐, 유가증권, 고가물 얘들은 가격을 명시해야 되고 어,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고가물에 대한 특징은 우리 운송업에서 배웠죠. 이제 종류와 가격을 명시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매시효는 6개월입니다. 대리상도 6개월, 공중업도 6개월. 좀 특이하죠? 이제 뭐 국가뱅이와 관계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맡겼을 때와 맡기지 않았을 때의 관계, 이런 사례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종 상임위 중에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죠?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우리 먼저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제빵업을 이제 기술을 익혀서 파리바게트를 자기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맡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걸 좀 자기가 이제 프랜차이즈 말고 자기의 제빵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요즘 이제 독자적인 이름으로 해서 이제 빵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니까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도 끝까지 해야 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파산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한 경우에 이걸 양도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했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업인데요. 예,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동시에 빵 가게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A는 40살 점장을 끝으로 이제 퇴직했고 A가 곧바로 그가 익힌 제빵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제빵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침 A는 유명 가맹업자 B를 찾아가 5년간 그 기간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명 가맹업자는 아, B는 가맹 상인 A에게 빵가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상호와 설계 등을 지원해 주었다. 하잖아요. 예, 뭐 CU든 프랜차이즈도 많죠. GS25, GS25든 다 하잖아요. 근데 빵가게를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록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가맹은 B의 지원은 시들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A는 해지한다. 이 해지는 아시죠? 네, 뭐 이런 거 설명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어느 날 A는 해지하고 다른 사람 C에게 양도하고 20년간 익혀온 제빵을 이용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가 가망을 해지하거나 C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가맹자의 의무가 나오는데 가맹자의 의무. 그다음에 가맹상의 영업 양도와 계약 해지가 나옵니다. 해결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2010년 이제 15일 이후 이전에는 가맹 계약에 약정이 있는 경우 가맹상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냥 거의 뭐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계속 돈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를 몇 건 넣으면서 자기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다 사람이 파산되죠. 자, 상법 개정으로 이제 그 A와 같은 가맹상은 이제 가맹업자 B의 동의를 얻어서 양도하거나 상당 기간을 예고해서 가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이 내용들이 바뀐 내용들이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가맹업 보시면 가맹업이란 가맹상 가맹업자가 가맹상인이죠. 가맹업자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앞에서 예. 제가 뭐 그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차피 이제 강의 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강의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강의 평가하시고 이제 객관식도 하고 이제 주관식도 이제 중간 평가는 거의 많이 안 하고 기말고사 평가는 거의 해야지만 성적을 볼 수 있고 중간고사도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은 이제 그 이제 강의 개선 보고서를 냅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런 질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보니까 뭐 몇 명, 두 명인가? 몇 명 하지 않았는데 뭐 사담이 너무 많다. 제가 사담이 많은 건 여러분, 그 대면 수업 했을 때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하고 좀 친해지고 싶고, 좀 같이 호흡하는 그런 관계에 의해서 이제 사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도 하고, 자격증을 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학생들 중에서는 또, 그걸 또 싫어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사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다 보고를 했어요, 지금 학교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은 이제 블렌디드 혼합 수업입니다. 그 혼합 수업이고, 제가 대면 수업을 하면 그냥 대면 수업이 끝나는데 그걸 또 왜 LMS에 안 올리냐? 제가 카메라를 킬 수 없잖아요. 그죠? 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을 끝나고 나머지는 올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동영상 올렸을 때 여러분 공부하기 더 편합니다. 이건 지금 사담이 아니고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찍어서 올리는 거는 지금 비대면 수업이고 대면 수업은 제가 유튜브를 제가 유튜버도 아니고 유튜브를 이렇게 학교 서버가 작아가지고 연결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찍었던 강의를 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옛날 강의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에 연결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이트 이거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서 보고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업만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담이라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좋은 강의를 보답하려고 했고 여러분하고 좀 친해지고 이렇게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렇게 또
여러분의 악의가 있든 악의가 없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OX가 아닙니다.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그 시험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맹상인데 가맹상을 보시면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 가맹업자야. 누구야? 뭐 CU 같은 회사겠죠. 그의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을 받아서 가맹업자가 지정 또는 품질을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영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법률 관계를 보세요. 보시면 가맹업자와 가맹상은 뭐예요? 주인이겠죠. 장사하는 사람이겠죠. 당사자, 가맹업자와 가맹상. 가맹업자는 당연산인이 되겠죠. 의무 보세요. 영업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장해야 되고 양도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도할 수 있지. 얘가 동의 안 해주면 양도를 못 합니다. 누가 B가 C에게 하듯이. 가맹상의 의무, 영업 존중, 비밀 준수, 지도 감독 수용 뭐 이런 게 있다. 보세요. 가맹상의 영업 양도 영업 양도 할 수 있지만 동의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계약의 해지 보시면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상과 가맹자는 상당 기간을 예고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 해지 뜻은 아시죠? 해지하고 뭐 이제 뭐 이런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맹상과 제3자의 관계, 가맹상과 제3자, 가맹상과 제3자 사이에는 불법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 손님하고 CU 주인, 가맹업자와 CU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제3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알았죠? 예외적인 거 빼놓고. 그래서 뭐 이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원래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인데 이걸 기말고사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제가 추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여러분 이제 법학 기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각종의 능력, 의사표시, 뭐 대리, 무효 취소, 뭐 소멸시효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상행위 특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상행위 특칙에 대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민법에 대한 총칙, 그다음에 채권, 물권 이런 거에 대해서 했죠. 했어요. 복습은 뭐 알아서 하시고.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상행위에 대한 특칙을 공부했으면 이제 상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종류가 22가지가 있죠. 22가지 중에서 우리는 뭘 공부했냐면 상사 매매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다음에 특수한 계약을 했습니다. 뭐죠? 그렇죠. 익명종합 뭐 이런 것들 했죠. 그다음에 보조 상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뭐 위탁 매매상, 대리상, 중개상. 그다음에 운송업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공중접객업, 그다음에 가맹업. 음, 뭐 창고업은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좀 테마를 대해서 달리해서 이제 회사를 공부할 겁니다. 이제 회사를 이제 공부하는데 이 회사는 당연히 상법상 회사가 됩니다. 상법상 회사가 되고 이 상법상 회사에 대해서 그 주식회사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 주식회사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일반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명회사, 협자회사, 유관회사, 유관책임회사 이렇게 5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이 회사를 이제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할 겁니다. 다 하지 못하고 얘들은 이제 뭐 특징적인 이야기만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다섯 번만 수업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오지선다형 객관식이다. 그리고 좀 많이 어렵다. 예, 미리 말하겠습니다. 박스에 지문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게 총 몇 개인가? 1, 2개, 3개, 4개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 틀린 게 몇 개 있는가 고르세요. 예, 그렇게 객관식을 낼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다음 진도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띄울게요. 기다리세요. 보이시죠?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이거 했고 이제 이거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일반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특징들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합니다. 자, 그 회사의 일반론에 대해서는 이거 좀 내릴게요. 회사의 일반론에 대해서는 뭘 공부를 하냐면 회사가 뭔지 회사의 의의를 공부합니다. 회사의 능력. 자, 이제 능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왜? 법학 기초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능력, 뭐,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런 것들은 뭔지 설명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자, 그래서 능력,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회사의 종류, 법원, 이걸 공부합니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개념, 그 다음에 설립, 기관, 이 정도?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뭐 내부 관계, 외부 관계 이런 것들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우시는 내용들은 우리 1학기 때 좀 배웠던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법 하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내용부터는 제가 이제 상법하고 기업법을 완전히 분리해서 상법에서는 이제 상법 총론하고 상행위를 공부하고 기업법에는 회사법만 하도록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 보세요. 회사의 의의입니다. 회사의 의의. 회사의 의의. 자, 이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간 설립한, 이제 회사의 이제 우리 뭐야, 의의 능력, 회사 종류 및 법원, 주식회사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뭐냐면, 이제 일반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회사예요, 회사. 회사. 이 회사는 상법상 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종류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는 상행위, 아시겠죠? 상행위,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어,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회사다. 이해되셨어요? 상법상 회사가 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 뭐예요?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법상 회사가 이제 명자, 주유, 책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자란 말은 한명 합자, 그 다음에 주식, 유한 책임 이렇게 5개. 요 회사들은 전부 다 이걸 다 가지고 있나요? 예,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상법상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됐는데 만약에 이제 이 영리성과 법인성이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상법상 회사가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영리성과 법인성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영리 그 영리는 뭐냐? 우리 46조의 상행위를 한다. 이 46조 이 46조의 상행위를 우리는 뭘 했어요? 기본적 상행위 몇 가지? 22가지지. 아까 공중전개적 우리 했잖아. 뭐 상사 매매했을 때 보조상, 공중전개국, 프랜차이즈, 운송 이런 사람들 좀 당연 상인이야. 이 사람들 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의제상행위 된다. 이건 뭐야? 의제상행. 우리 6조. 얘는 몇 조예요? 얘는 상법 4조. 이렇게 돼 있어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상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상법 시간에. 기본적 상행이 아니더라도 뭐 농업이나 어업이나 설비를 갖추고 장사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도 당연 상인은 아니지만 상인으로 봐준다. 의제상인이다. 내가 의제, 아니, 의제가 의족, 의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당연 상인은 의제 상인은 당연히 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영리성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영리는 자, 반드시 기억합니다. 기타 영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윤 추구 플러스 분배까지가 영리다. 이건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분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뭐가 영리성. CSR이라고 그러죠. 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CSR과 관련된 게 영리성이다. 그리고 분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호보험회사, 그다음 법인, 공법인 얘들은 X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상호보험회사라고 있습니다. 상호보험회사. 예를 들어서 밥, 갑상호보험회사에서 XX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준다. 이렇게 정했어요. XX 발생 시. 그래서 상호란 말은 서로서로 정했어요. 누가 A, B, C, D. 얘들이 출자해서 음, 각출해서 회사를 만들었어. 얼마? 1억씩. 그럼 총 얼마 되는 거야? 4억이죠. 4억이 되는 거예요. ABCD가 이제 각출해서 1억씩 만들어서 4억이 됩니다. 4억. 이해됐습니까? 예, 4억이 되죠.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무슨 회사를 만든 거야? 이게 바로 갑 음, 상호보험 회사를 만들었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에서
XX 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4억을 주는 거야. 돈이 없어, 이제. 또 모아. 그리고 또 C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또 4억을 지급해. 그 D에서 발생했다. 또 4억 지급.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회사건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약에 상법상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회사도 뭐가 되는 거야?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리성을 먼저 따지는 거야.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그럼 영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각출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걸 A, B, C에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얘들은 뭐야? 자기네 돈을 걷어서 사고 나면 몰아주고 또 사고 나면 몰아주고 지금 얘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또 나중에 B가 사고 났다. B에게 사고 나면 B에게 4억을 주는 거야.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돈을 먹고 이 개놀이 하는 거야. 이건 영리성에서 반한다. 왜? 이윤추에 의한 분배는 맞는데 아니 분배는 일어나는데 이윤추가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개놀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영리성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상호보험회사는 회사는 회사인데 상법상 회사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뭐야 얘는? 그럼 보험법상 회사야. 상법이 아니라. 특별법상. 이해되지? 우리는 뭘 배우는다? 지금 상법상 회사를 배우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요거 기억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뭐 장학회 같은 게 회사 되겠습니까? 공법인, 공법인 같은 거, 공적인 공익을 위해서 있는 법인들이 되겠습니까? 뭐 국가나 이런 사람들이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영리성은 이 회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다. 두 번째는 이제 법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성.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음, 이게 뭔 말이에요? 권리능력이면 이제 법인격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뭐 설립 등기를 하면 된다 이 말. 등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를 해야지만 다 태어난다 이 말이죠. 예.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 이렇게 합시다. 상법상에서는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는데 한명회사도 필요하고 합자회사도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고 주식회사도 필요하고 유한회사도 필요하고 유한책임회사도 영리성과 법인성이 필요해요. 이해됐죠? 예, 자, 그런데, 이 법인격 부인론 때문에 그래요. 네, 요건 이제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합니다. 네, 회사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리성은 이윤 추구에 의한 분배까지 이루어진다. 분배가 없는 이윤 추구만 있으면 그건 이제 영리성이 없는 거예요. 또는 어, 분배만 있고 이윤 추구가 없다. 이것도 안 돼. 둘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영리성으로 보고 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예. 이 분배는 바로 사원들에게 분배를 하는 거죠. 이런 분배는 아니고 법인성은 법에 의해서 권리이익이 인정된 단체, 즉 법인격이 취득한다. 그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격 부인론이 나오는데 이제 요건 이제 무슨 말인가?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법상 회사가 이제 영리성과 법인성을 갖는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다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요, 없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사원이라 그럽니다. 사원. 주인을 상인하죠. 얘들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있어야 돼요. 합자에서도 사원이 2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회사에 같은 경우에는 주주라 그러죠. 특히 얘들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 또 사원인데 유한에서 또 1인 이상이에요. 유한 책임회사, 얘들도 사원이죠. 사원인데 1인 이상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1인 이상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상법상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야 되고, 함명, 합자, 주식, 유한 책임회사 전부 다 뭐, 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야지만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명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원이 2인 이상. 이 사원이 일반 사원이 아니라 그냥 주주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주주란 말을 왜 안 쓰냐? 함명, 합자, 주식, 유한 책임회사는 주주란 말 대신 그 주주의 성격을 갖는 주인을 사원이라 한다. 이걸 기억합니다. 그 사원이 이제 2인 이상, 2인 이상, 이건 주주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참고로 2012년 4월 15일에 개정돼가지고 그때는 사단성이 삭제됐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보시면 사단이란 말은 사단성, 사단이란 말은 뭐야? 사단. 사원들의 단체야. 사원들의 단체가 되기 위해서 몇 명 있어야 돼? 최소한 2인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2인 이상 1인, 1인, 1인 안 되잖아. 그럼 공통 요소 옛날에는 보세요. 여기에 사단성이 있었어. 상법상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 법인성, 사단성이 있어야 된다. 그 사단성이 삭제됐어. 왜 그럴까? 얘는 이제 삭제됐어. 삭제됐어. 왜 그럴까? 얘들은 사단성이 있지만 얘들이 사단성이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공통 요소가 되려면 다 공통 요소가 되는데 얘들은 사단성이 필요한데 얘들은 필요 없잖아. 그래서 없어진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사단성이 요구되고 여기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공통 요소가 안 됐다. 그래서 빠졌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 1인 회사가 발생할 수 있겠냐? 가능하다. 1인 회사가 생긴다. 1인 회사. 여기도 1인 회사, 1인 회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인 회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지. 예. 갑 주식회사, 갑 주식회사, 어, 대표이사, 누구?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야? 주주이지. 예, 주주에. 주주 한 명이야. 주주 한 명이, 예, 주주 한 명이 이 회사를 만든 거야. 그럼 이 회사가 무슨 회사야? 1인 회사 되는 거야. 주주가 딱 한 명이야. 이해됐습니까? 예. 그럼 이런 회사, 뭔 회사? 1인 회사다. 그럼 주주총회 열어야 돼? 열어야 되겠지. 근데 뭐 혼자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이사해. 얘가 이사이지. 이사이면서 주주인 그런 형국이다. 이 말. 그래서 이런 회사를 우리가 1인 회사다. 그럼 보세요. 실질적으로 갑 주식회사지만 이거 사실 누구 거야? A 거라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주주가 1인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 돈을 막 쓰면 돼? 안 돼요. 왜? 아무리 자기가 1인 회사이지만 갑이라는 법인이 따로 있어. 얘도 등기 아니야? 있지. 얘도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1인 회사.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법인격 부인론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알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법인격 부인론. 자, 요거는 좀 우리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비대면 수업은 3학점에 1학점에 1학점에 15분 동안 강의를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3학점이면 얼마야? 어, 15, 3, 40. 그래서 75분, 75분을 찍으면 되겠네. 제가 이제
이제 거의 이제 40분짜리 두 개 올리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됐죠? 예, 25분, 25분. 예. 자, 좀 쉬어가겠습니다.